아예 재테크 제자도 몰랐어요. 순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40억 정도 됩니다.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될까요? 하락장에도 들은 여전히 거래가 잘 돼요. 돈이 되는구나. 월 1억을 모으고 싶다고 부세님은 어떤 과정을 추천할지. 무조건 종잣돈을 같이 모으면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커머스 하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부동산, 여러 가지 이런 재테크 관련해갖고 아주 젊은 나이에 그래도 꽤 많은 자산을 또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유튜브로 또 그와 관련된 노하우를 좀 많이 공유해 주시는 부세님을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세의 돈 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부자 되는 세상 공윤경입니다. 아, 부자 되는 세상의 약자가 부세군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네. 어떤 내용을 많이 담고 있죠? 네, 이제 초반에는 이제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에는 이제 투자랑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출연하지만은 또 이제 비슷한 20대, 30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재테크 투자를 잘 하고 계신 분들 사례도 요즘에는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네. 기회가 없겠네요. 아니요, 40대라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40대는 기회가 안 되는 줄 알고. 아, 그러셨군요.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궁금하고요. 이전에는 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현재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랑 크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 사업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소호 사무실을 인천에 오픈을 했어요. 250평 소호 사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농수산물 위탁 판매에도 관심이 생겨서 네, 최근에 그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사업을 하신 거네요. 어디 보면 소사무실 통해서 네.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기회 주시고 네. 또 이제는 그냥 공산품을 넘어서 네. 이제 농수산물로도 네. 확장을 하시는 네. 욕심쟁이시네요. 네, 그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부세 채널에서는 네. 현재 나이 30세 자산 혹은 재산 30억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제가 한참 외부 출연 많이 했을 때 이렇게 썸네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십니다. 네, 지금은 이제 32살이고요. 네. 네, 올해 32살이고 순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40억 정도 됩니다. 네. 순으로요? 네. 와, 어마어마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나요? 아예 재테크 제자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던 거는 이제 취업하고 이제 신입사원 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와,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속도가 엄청 빠르게 이제 올라간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현재 그러면 진행 중인 재테크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지금 대표님께서 하시는 거는요? 제가 사실 그동안 다양하게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경매, 공매, 신탁공매, 상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이제 재개발 쪽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빈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장이 이제 바뀌면서 신속통합기획이랑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서울의 공급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정책 중에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밀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요즘에 이 두 가지 투자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와, 좀 뭔가 이커머스 저희가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재테크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주시니까 저도 조금 뭔가 쫑긋대면서 네. 저도 좀 재개발 쪽을 노려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순간. 아, 네, 재테크를 처음 했던 시절 초기 자본금은 얼마였었고 그리고 네. 얼마 동안 또 얼마만큼 모으셨나요? 네, 제가 첫 해에 신입사원 연봉이 그때 몇 살이셨어요? 24살에 아, 취업을 24. 했습니다. 네, 24살에 네. 취업을 했고 그때 처음에 이제 월 급여가 한 180 정도 됐었어요. 세후 기준으로. 네, 여기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저축하면서 모아가지고 이제 2천만 원으로 네,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재테크에 관해서 알려주는 유튜브 자체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그냥 짠테크 위주로만
해서 돈을 모았었습니다. 초반에는 짠테크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처음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짠테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쓰고, 네. 예, 안 사고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유혹이 많았잖아요. 사실 24살 처음 첫 취업을 해서 내가 순수하게 일한 돈을 가지고 무언가 하고 싶은 욕구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절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도 한두 달 정도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급여 받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엄청 기쁘죠. 그래서 이제 일부는 또 이제 어머니한테 용돈도 좀 드리고 친구들한테 이제 밥도 사고 취업터 많이 내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좀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정말 금세 잔고가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내가 언제 돈을 모으고 언제 결혼을 하나 그런 현실적인 좀 생각이 그때도 조금씩 들긴 했는데 아 그래도 열심히 그냥 지금은 좀 쓰다가 나중에 모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게 같은 팀에 한 차장님이 계셨는데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세 만기가 돼서 이제 집주인이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당장이 없어서 퇴직금을 깨서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식사하면서 같이 했는데 사실 저희 집도 상황이 되게 비슷했어요. 네, 똑같이 이제 전세금을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한 상황이었고 그때 제가 이제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신입사원이 제가 하는 고민이랑 저희 차장님이 하는 고민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차장님은 뭔가 근사한 네. 고민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좀 충격을 받고 어떻게 보면 저도 뭐 회사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진급하고 차장이 될 텐데 저 나이에도 내가 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재테크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유 부세님은 네. 처음부터 좀 남달랐던 게 많네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재테크를 하고 싶다면 일단 1억을 먼저 모아라 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네. 부세님은 이제 2천을 가지고 이제 네. 종잣돈을 키워나갔던 네, 케이스 맞습니다. 같은데 네. 1억을 얼마 만에 모으셨나요? 1억을 모은 건 제가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잣돈을 짠테크로만 계속 모았으면은 그 시기를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아마 한 2년 차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2천만 원 모아서 투자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돈을 모았어요. 네, 돈을 모으고 돈 생기면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투자금 회수해서 또 수익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재투자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속도가 남들보다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네. 부세님께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2015년도 네, 그때부터가 부동산이 이제 조금씩 꿈틀대는 네. 시기였다가 이제 네. 작년까지 네. 그래도 계속 우상향이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조금 네.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재테크 혹은 뭐 기타 재테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될까요? 제가 아까 재개발 투자에 좀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하락장에도 재개발 물건들은 여전히 거래가 잘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나중에 아파트 신축으로 이제 바뀐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정책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교통 호재뿐만이 아니라 이런 개발 호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장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미래에 갔을 때 뭐 아파트 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오세훈 시장의 목표는 5년 안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게 목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그쪽에 관심을 많이 또 가지고 있고 저도 투자를 해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딱 느끼게 됐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매 투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싸게 어떻게 보면 내놓으면은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건을 저렴하게 사서 저렴하게 내놓으면은 무조건 팔린다. 예. 최근에도 이제 그렇게 한번 거래를 해보면서 더더욱이 이건 시장이랑 상관이 없구나. 무조건 싸게 사는 방법을 내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터득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경험적인 측면으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셨는데 네. 처음 8년 전에는 이렇게 네. 유튜브도 없었고 아, 뭔가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네. 어떻게
또 젊은 나이셨고 네. 그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책을 저도 읽었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기요사키님? 네,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내 돈 10%만 가지고 나머지 90%는 레버리지 대출을 이용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매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없고 사회초년생일수록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 2천만 원 갖고 처음 투자한 매물 절대 잊지 못하겠죠? 첫 번째였으니까 그게 네. 어떤 거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 투자했던 게 이제 그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찰 받자마자 경매 같은 경우에 이제 명도를 해야 되니까 명도하고 바로 청소를 해서 내놨는데 바로 임차가 운 좋게 맞춰져가지고 월세로 한 1,000에 60에 맞췄어요. 와. 여기 매달 60만 원씩 먼저 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놨네요. 네. 그 이미 팔았죠 이제? 네, 이미 2년 뒤에 바로 이제 매도했는데 다행히 운 좋게도 이제 매수자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실차익도 얻고 현금 흐름도 같이 가져갈 수 있었던 좋은 투자였습니다. 부세님의 과거와 비슷한 조건의 누군가가 월 1억을 모으고 싶다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언을 구한다면 이미 그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부세님은 어떤 과정을 추천할지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20대에 성공한 친구들 인터뷰도 많이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무조건 종잣돈을 같이 모으면서 이런 재테크 공부는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보통은 뭐 종잣돈 5천만 원 모으고 시작하세요, 뭐 1억 모으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러면 늦어요. 이게 실제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요. 돈을 이제 처음에 모을 때는요 명확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2천만 원 모으고 투자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돈을 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확한 동기부여가 생기면서부터는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2천만 원 모으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5천만 원 모으고 5천만 원에서 1억을 모으는 거는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종잣돈 모으는가 동시에 투자 공부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게 투자만 안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커머스라든가 네. 뭐 그 외에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거죠? 네, 저는 그걸 언제 처음 알았냐면은 2017년에 처음 투자 시작하거나 종잣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네. 2천만 원 가지고 한 건 투자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귀 임장이라는 걸 했거든요. 과거 이제 뭐 경매로 낙찰된 상가들 돌아다니면서 이게 지금 현재 공실인지 아니면 임차가 맞춰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러 다녔었어요.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네. 이런 분 처음 봐요. 그래요? 네. 이미 낙찰받은 물건이 잘 네.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다는 거는 정말로 네. 공부가 많이 되겠네요. 네, 거기서 제가 좀 실력을 좀 빠르게 키울 수 있었는데 그때 무렵에 제가 한 100억짜리 정도 되는 상가를 복귀 임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가를 법인 명의로 받으셨는데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이커머스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능했지? 너무 궁금하니까 막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업을 내가 같이 병행을 해야 이 투자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구나라는 인사이트를 거기서 좀 처음 얻게 됐어요. 그렇죠.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출도 너무 잘 나오고 네, 특히 이제 이커머스 쪽을 제가 하면서 느낀 게 그로부터 한 3년 뒤에 제가 상가 투자를 했는데요. 상가 투자하면서 대출을 거의 그 감정가의 100% 가까이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법인으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쇼피라는 쇼핑몰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매출도 얼마 나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이제 은행에서 좋게 봐주신 거예요. 수출이니까. 네, 또 수출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진짜 안 할 이유가 없겠다. 무조건 이쪽 시장을 내가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때부터 전략을 또 이제 가지고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시드머니가 떨어져서 네.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매력적인 물건을 못 보니까 이게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 부세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재테크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게 네. 재건축 재개발 쪽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제가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토지랑 그 신축. 예,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신축. 네. 네, 말씀 네, 근데 이제 요즘 시장이 사실 신축하기 별로 좋은 시장이 아니기도 하고 해서 언젠가는 꼭 도전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당장의 뭐 목표라고 한다면은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빌딩을 좀 보러 다니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면은 한 내년 상반기에는 하나 정도는 매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는 엄청 더 큰 부자가 되셔서 나타나실 것 같은데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사님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해주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재테크를 이렇게 공부하면 요즘엔 좋더라라고 음. 하는 좋은 공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초보자분들에게 맞는 네. 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보통 이제 책으로 많이 입문하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유튜브 관심 있는 채널들 몇 개 이렇게 이제 구독하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어느 내가 이제 유튜브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이 부분도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부동산을 꽤 많이 투자를 했는데 네. 이 좋은 점이 뭐냐면 네. 뭐 카페에 있는 글을 보거나 네.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보거나 네. 동영상 뭐 유튜브를 보거나 해도 네. 실질적으로 실전에 들어가면은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서 저는 사실 그 이상 아니 그 곱절 이상을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경매나 공매나 뭐 이런 네.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아, 과정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비단 그런 예는 뭐 명도 예뿐만 아니라 하다 보면은 분명히 현타도 많이 오고 번아웃도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그런 이유들은 뭐가 있으며 네. 그리고 혹시 그런 게 왔을 때 네.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셨는지 네.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십시오. 번아웃이 진짜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남들 쉴 때 계속 공부하고 임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특히 더 한계를 좀 빨리 느꼈어요. 한참 열심히 할 때는 평일 저녁에도 임장을 갔었고 퇴근하고 나서 임장 갔었고 이제 토요일은 무조건 하루 종일 임장 데이라고 해서 오전 이제 9시부터 부동산을 돌아가지고 저녁까지 돌고 이렇게 오는데 이게 나중에 체력이 바닥이 나서 그래서 번아웃이 처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처음 이제 헬스를 끊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침마다 좀 운동을 했어요. 아침에 한 주 2회, 3회 정도 하고 또 이제 운동 안 갈 때는 이제 아침에 공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번아웃이 왔던 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스스로한테 적절하게 보상이 이루어져 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제 자신을 이렇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번아웃이 빨리 오는 것도 있다는 걸 좀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투자 한 건 수익을 낼 때마다 바로 여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5월 말에 잔금을 치르고 6월 1일 딱 되자마자 바로 이제 스페인으로 한 9박 10일 정도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스스로한테 보상을 해주니까 훨씬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더라고요. 뭔가 그런 본인을 되게 잘 알고 그거를 또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셨네요. 사람마다 그런 부분이 다 다르긴 한데 자 월급 180만 원 실수령액으로 받았던 부세님은 지금은 3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3년도 사실 월급은 많이 안 올랐잖아요. 네. 월급 200만 원 받는 직장인도 부세님처럼 이런 30억 이상의 자산가가 충분히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꼭 가져야 하는 뭔가 마음가짐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거든요. 시스템 안에 내 자신을 이렇게 가둬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가두는 게 뭐냐면은 주변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사업 스터디라거나 여기 커뮤니티 같은 데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투자 스터디나 커뮤니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내가 어떻게 보면 가둬놓고 계속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과 부동산 투트랙으로 다 이루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제시스라는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세요. 아, 제시스가 뭘까요? 이게 재테크 시작 스터디의 준말이에요. 오. 네. 뭐 여기 모임의 장이신가요? 네, 스터디 이제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보통 무슨 활동을 많이 하나요? 이게 이제 부동산 실전 투자 스터디인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강할 수 있는 단계의 수업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임장하는 방법, 임장하는 기초부터 해서 실전 계약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또 마지막에는 같이 이제 강사와의 동행 임장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랑 임장을 하면서 실전 물건을 또 분석하고 또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 세세하게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네. 그럼 이거를 가입하려면은 활동하고 싶으면 어디서 검색을 해야 돼요? 그냥 네이버에서 제시스 치면 되나요? 그 행크 에듀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스터디 게시판에 보시면 재테크 시작 스터디가 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돈을 몇 억 모아야지, 뭐 현금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잘 확장하고 싶은 목표가 지금은 더 큰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제 소사무실 현재 2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와서는 조금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마케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시작을 했는데 좀 자신감이 생겨서 하반기에 추가 2호점 오픈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공산품이랑 농수산물 판매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집중해서 좀 다양한 아이템을 소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좋은 게 놀고 있으면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제일 좋잖아요. 최고죠. 네, 그런 현금 흐름 계속해서 세팅해 나가는 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젊고 그리고 또 굉장히 전도 유명한 또 사업가분님 부세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부세님의 시대가 또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생소한 이커머스를 다루는 채널에 나오셔서 좀 어떻게 보면은 긴장 아닌 긴장 아니면 어색함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오늘 촬영 소감 어떠셨나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이커머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초창기부터 제가 구독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저를요? 네. 오. 그래서 나오게 되게 좀 연락을 주셨을 때 너무 기뻤고. 저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저를 모를 줄 알았어요. 왜냐면 부동산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다 모르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또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항상 구독해서 잘 보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항상 이게 사업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채널 자체가 투트랙이잖아요. 항상 이제 뭐 투자만 잘해서도 안 되고 사업만 잘해서도 안 되고 두 개의 투트랙으로 다 잘해야 저는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참 그런 것 같다는 오해도 많을 것 같아요. 나이가 저렇게 젊은데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분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또 이분 채널을 통해서 많은 또 재테크 노하우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부세님과 부동산에 대해서 그 재테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이런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부세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